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우리 처음 뵙니까요. 뵙게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왜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복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물론 임용 공부라는 건 임용 강의를 하면서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죠. 아마 선생님들도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서로 간의 이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선생님들을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진행을 해가는데 그게 견고하고 확실하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첫 시간에 공부를 같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뭘 가지고 처음 문을 열 것인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옵니다. 근데 오늘은 오면서요, 많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강의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한번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면 이전 연도에 했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1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8년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를 같이 해왔던 선생님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합격하고 또 불합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같이 공부할 때 책을 피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쭉 펼쳐지겠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정신간호에서 나오지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막 제가 여기 앞에서 선생님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이제 자꾸 이제 미뤄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먼저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강의에 카메라를 멈추고 제가 마이크를 놓는 순간부터 굉장히 편하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강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리 제가 친해지고 싶어도 그냥 일방향으로 제가 원웨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생님들이 저에게 어떤 인터액션을 특별히 뭐 메일이라든가 또 이제 카페라든가 또 우리 아이티칭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뭐 물어보신다거나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 이 매체라는 것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지만 사실 사람은 이제 1대1로 눈으로 보고요. 아이 컨택도 일어나고 알아듣고 있나 모르나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졸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는 겁니다.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주무시면 뭐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직강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속상해하세요.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그럼 뭐 매주 올라가란 말이냐? 어떻게 갈 수 있냐? 안 되죠. 뭐 지방에 계시고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는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강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직강 선생님들도 저를 활용하셔야 되고 인강도 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강사는 무엇으로 존재하냐면요.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안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험은 누가 보냐면 수험생 선생님들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겁니다. 각자가 공부하고 각자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강사한테 가서 가면 합격하고 저 강사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합격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아마 소문을 듣고 저 사람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 많이 합격했대 또는 많이 떨어졌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수험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첫 시간부터 자신이 없는데 강사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공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저는 뭐냐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이제 공부를 시작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자세가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기타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기 쓴 거죠. 이 연사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을 1년 동안 돕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시작하면 1년이 가거든요. 시작하면 뭐 몇 주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용 강의는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1주부터 시작해서 52주, 1년이 52주거든요. 52주가 쫙 합니다. 공부를 뭐 이론 강의, 문제풀이, 또 기출문제, 모의고사 쫙 해서요.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까지, 울고 웃는 상황까지 끝까지 가고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1월 달부터는 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가 이 시험을 정말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겠다, 잘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신 것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시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내가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닐 거예요. 다 이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어떤 노력을 투자하는 데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저는 이 강의를 왜 하냐면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안수 심의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목사하면 이제 강의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제 사역의 일부고,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보건교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지식적인 측면들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요, 그런 마음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관심 없다, 기독교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첫 시간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강의 중에 매 시간마다 제가 선생님들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고,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강의하는 과정에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어떤 이른바 가증스러운 거죠. 거짓이죠, 거짓.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말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응?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전도사고 목사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떨리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진실되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참 오류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제가 마음속에 참 부담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더 다져가고요, 제 마음이 정말 정확하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10분 걸렸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는데, 선생님들께 여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보건교사 임용시험은요, 이미 우리가 간호학을 하면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패스했다면,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안 다뤄보신 게 있습니까? 그걸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간호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다 이미 통과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원칙은 그렇죠? 근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망각의 축복이 있죠. 모든 걸 기억하고 살면 아마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고시를 볼 때 기억하고 알고 있던 건 지금 다 까먹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까먹어요. 심지어 바로 직전에 임용 공부를 해도 다시 1월 달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그래 내가 작년에 공부했지, 이건 기억을 하지만 머릿속에 그게 다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여행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의 머리가 이전에 봤던 걸 다시 보면요, 맞아, 내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진짜 그래요.
책을 보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제 그걸 찾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진짜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까지 가서 시험 치는 날에 그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기억나기 시작했던 것들이 쫙 다 연결되어서 시험장에서 맞아.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야. 이거 내가 알던 거야. 대학 때부터 봤는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시 내가 머릿속에 숙지했던 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이제 답을 쓰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행의 끝은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난 시험장도 이미 한번 가봤는데 그럼 그 여행이겠네.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또 올해 공부하는 건 작년에 공부한 거가 달라요. 이게 참 인생은 항상 다르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호학을 대학에서 공부한 거랑 임상에서 대하시는 거랑 또 다른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랑 임용 공부하는 거랑 공부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지고 암기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계속 바뀌어갑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책을 다 덮고도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해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오늘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 강의가 진행돼 갈 건지, 선생님들이 뭘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한데 첫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 첫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첫 시간이. 자, 우선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2월, 3, 4월 제가 연간 계획을 이번에 따로 막 이렇게 거창하게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심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들으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매년 사실은 좀 바꿨었거든요. 포메이션을 좀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가다가 작년에 강의를 해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복잡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머릿속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쫙 그려지고 그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월이에요. 벌써 머릿속에 2달씩 딱 끊기죠. 학원 강의를 2달씩 끊는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정을 8주 단위로 끊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일 좋은 건요.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한 달씩 돌리는 겁니다.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목은 한 달씩 해서 끊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의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2달을 끊는데 처음 1월부터 4월까지는요. 이걸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월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 그리고 정신간호학 이 두 과목을 하는데 1월, 2월 달을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나는 성인간호학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건 3월에 하시면 돼요. 지금 막 1월부터 성인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성인간호학 책을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지역이랑 정신은 이제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지역하고 정신간호, 3월 달에는 성인, 모성 또는 여성이죠. 아동간호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좀 무리가 따라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마 선생님들이 3, 4월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목금 이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강의실의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좀 할애를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할까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걸 다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4월까지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를 까시는 겁니다.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최대한 집중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훑는 거예요. 요게 나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갈등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가 시험에 안 나오는지 물론 이제 그걸 다 꿰고선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점점점 쌓여가야 되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지역사회부터 아동간호학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훑어간다.
오버롤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4월까지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 다음 5, 6월 달에는 뭐냐면 여기서 했던 것을 이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과정을 보통 심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심화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은 이제 4개월 동안 했던 것을 2달 동안 하니까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요. 앞에서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내용들을 엑기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뭐랑 연결시키냐면 기출되었던 문제들과 연결시킵니다.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안 해도 기출문제를 쭉 같이 연결해 놓고 이 단원에선 이게 나왔고 이 단원에선 이게 나왔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보면 선생님들이 5, 6월쯤 되면 기출문제가 더 눈에 좀 잘 들어오실 수 있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이제 거기서 확인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처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지난해 봤던 기출문제들, 내가 지난해 풀어봤던 문제들이 이 단원에 나왔던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서 그 이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경우는 가급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 심화와 기출 영역들을 다뤄요. 여기까지는 다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대학에서 시험 공부할 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할 때 당장 문제부터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가고시 볼 때,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답을 외우는 거지. 그쵸? 다들 공부를 하셨나 봐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국가고시 볼 때, 쫙 간연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을 뽑아다가 문제를 보고 답을 외웠죠. 그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나올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냥 똑같구나. 그런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임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본을 하는데 결국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그러니까 반년을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지식 체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머릿속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6월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 이제 후반부 7월부터 여기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문제입니다. 문제. 자, 그러면 앞에는 이론을 하는 거고요. 뒤에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은 왜 문제를 풀죠?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참. 그죠? 선생님들이 답을 하라는 건가? 답하셔도 돼요. 직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답을 하셔도 됩니다. 답하셔도 아마 저기 안 들어갈 거예요. 인강엔 안 들릴 거예요. 틀린 답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왜 문제를 풀죠? 시험 잘 보려고. 네. 시험 잘 보려고. 정답이죠, 정답인데,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론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한 게 과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하냐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이런 지우개가 있었는가. 계속 지워지는 거죠. 분명히 내가 6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딱 풀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행한다고 그랬죠.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6월까지 이전에 대학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그래도 끄집어내서 막 공부하고 따라왔는데 이거 어디로 다 사라진 거지? 이제 여기서 좌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7월부터 8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 또 5달 동안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제도 그래요. 갑자기 선생님들한테 그럼 전체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뭘 하는 거죠? 선생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7, 8월에는요. 영역을 나눕니다. 뭐냐면 앞에서 지역정신, 성인, 모성, 아동, 여성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한 번 더 공부를 했고 문제 풀 때도 똑같은 순서대로 지역, 정신, 성인, 아동, 모성 그리고 9월, 10월에는 그걸 또 반 잘라서요. 한 달 안에 지역부터 아동까지 문제를 풀고 여기선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영역에 대한 문제풀이를 2달에 걸쳐서 가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11월을 실전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시험에 가까워왔으니까 선생님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교육학 모의고사도 보고, 그렇죠? 그 전공 모의고사도 바로 이어서 실전처럼 그렇게 치기 때문에 실전이지
이 앞에까지와 똑같은 형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면 내가 1월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집어넣어야겠구나, 공부를 해야겠구나, 말 그대로.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론과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how to study예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왜 힘드냐면 서로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힘들어요.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저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누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방식으로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쭉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대부분 공부를 계속 해오지 않다가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임상에 있다 보면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임상에서 공부를 하죠. 하지만 이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간호장교 하면서 임상에서, 뭐 이제 이 종합병원 같은 임상은 아니지만 임상에서 정신간호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가 연속성이 좀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이거 계속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그냥 하지 말지.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쵸? 3교대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들쑥날쑥 하던 경우에 임용을 딱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첫 해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확신이 들면 내가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은 시험 때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다. 그럼 선생님들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할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아니 이건 뭐 임용하고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일정하게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겠죠. 지속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자기 습관이 됐고요. 자기 삶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안타까워하고 내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이 있죠.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 살이 좀 빠질 텐데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특히 강의할 때 저 이쪽 부분은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숨을 못 쉬고 있거든요. 배가 나와 있을까봐.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임용 공부하는 거 참 쉬워요.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 서브젝트만, 주제만 정해진 거죠. 지역사회간호학 공부하고 정신 공부하고 성인 공부하고 아동 공부하고 모성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당장 선생님들 오늘 지역사회간호학 강론서를 이 책을 있죠? 이 책을 공부합시다. 오늘부터. 선생님들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50페이지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100% 합격할 겁니다. 아니 오늘 이전 해의 시험 문제를 봐도 그래요. 그 전해의 시험 문제를 봐도 그래요. 항상 매년마다 시험 문제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좀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도를 보니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라는 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한 7-80% 맞힐 수 있는 수준에서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왜 거기서 당락이 갈리냐면 이걸 100% 정말 완벽하게 자기 걸로 했느냐, 조금 부족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게 문제인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좀 잘 일치가 되면, 해가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쭉 이렇게 꾸준히 가실 수만 있으면 이 과정 가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아니 사실은 11월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통일이 되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같이 보는 책이 좀 통일이 되면 좋겠죠. 사실 제가 이걸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가 있냐면요, 저도 예전에 행시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뭘 했냐면,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임상에 계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 책 사는 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해를 거듭하면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다른 책 그냥 이전의 책들을 좀 사서 보게 되고 뭐 비슷한 내용 별로 다르지 않으면 그냥 그거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알아서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 바뀐 책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전 책 갖다 보셔도 제가 이렇게 좀 강의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 드릴게요. 몇 번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책을 두 번 놓고 6판은 이렇고요, 5판은 이렇고요. 막 이러니까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한 권으로 하지. 왜 그걸 두 개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강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처음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한 권씩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에 이게 얼마냐면 저는 이 출판사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책이 한 3만 원 돈 하죠? 3, 4만 원 하나요? 오르나요? 3만 원 정도 하네요. 3만 5천 원 정도 하네요. 근데 책 한 권을 사시면 문제가 뭐냐면 책 한 권을 가지고 1년을 하면 이 책이 별로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 얼마나 하죠? 끼켜야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한 달 볼 책을 내가 3만 원 주고 사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시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 말고 그러면 다른 책을 살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책을 사고 같이 공부하는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강론서를 가급적 동일한 걸 사시고 저 지금 6판 가지고 합니다. 일단 지역사회관으로 시작하고요. 6판 지역사회관으로 총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총론 분야별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들 지금 뭐 지역, 정신, 성인, 아동, 모성 책을 다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결국 이제 강론서를 그렇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해갈 거지만 그런데 지역사회관으로 총론과 분야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계속 가시고 그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좀 분명하게 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도 사실 근간으로 새롭게 막 개정하고 하려고 하다가 특별히 개정판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서브노트 1권에 나와 있던 책의 내용들 거기서도 보면 사실은 그래요. 선생님들 지역사회관로 총론, 강론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올까요? 얼마 안 나와요. 오히려 서브 한 권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서브 이 조그만 작은 아주 이 서브 노트 한 권에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것도 잘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서를 보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냥 시작부터 이것만 다 외우죠. 이거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책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외울 수도 있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이제 암기에 완전 출중하신 분들은 300페이지 내가 못 외우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금 시작해서 외우겠다고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합격을 못 합니다. 어떤 각오로 시작하셔야 되냐면 암기하겠다는 거 물론 자세가 필요하지만 암기를 해서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무식한 것 같지만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목금으로 지금 이제 강의 일정이 나눠져 있는데 매주마다 그 책을 읽어 오셔야 되는 분량을 정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은 각오가 딱 서 있으시기 때문에 나한테 몇 페이지를 주더라도 내가 읽어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건 각오를 매주 하시면 돼요. 매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장 4월까지만 그 각오대로 쭉 가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읽어가는 책의 양이 몇 권이 될 거냐면 강론서 한 10권이 될 거예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대로만 읽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강론서를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수석하겠죠. 수석해요, 진짜. 강론서를 읽는 걸 즐거워하시면 수석할 겁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건 소설책이 아니고 참 읽다 보면 잠 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잠 오지 않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길을 내드리고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찾아서 계속 이제 풀어가시면 될 것이고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의 방법은 뭐냐면
읽고요. 읽고 쓰는 거예요. 읽고 쓰는 거. 자, 읽는 것이 쉽죠? 예, 어떻게 읽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시간이라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책을 읽어요. 선생님들 이제까지 책을 읽으시는 방식이 어떠했죠? 계속 질문을 하는 분위기죠.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책을 읽는 방식은 첫 장을 열고, 이 책의 내용이 이거구나. 그냥 순서대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는 방식을 쓰십니까? 또는, 아니야, 나는 책을 사면 제일 뒷페이지부터, 이거 얼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을 쓰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한번 쫙 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또 중간에 한번 쫙 펴보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죠. 자,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갑자기 책 읽는 얘기를 하는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부터 통일이 좀 돼야 돼요. 읽기가. 강론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은요, 첫 번째, 반드시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목차. 오늘은 뭐 사실 별로 적으실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 뭐 적으셔도 되지만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목차를 보셔야 돼요. 목차를.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요. 1년 강의 목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크게는 이론과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책을 볼 때도 목차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고 목차를 보는 겁니다. 제목과 목차. 자, 목차를 보고 나면 목차도 큰 목차가 있고요. 작은 목차가 있습니다. 계속 큰 제목,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목차를 일단 확인하고 목차 안에서 가장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선생님들이 간호학 책을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것. 다시 말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아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한번 본다는 얘기는요.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읽다 보면 그런데 이건 이해가 잘 안 간다. 분명히 한국말이고 우리가 전공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이제 선생님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익숙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 모르는 건 중요한 거다. 형광펜 칠하고 빨간 펜 칠하고 막 해놓으면요.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그 책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에서부터 책을 봐가기 시작할 때 선생님들 각자가 제가 뭐 펜 쓰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펜을 가지고 표시를 하실 때도요. 순서를 좀 정해두세요. 처음에는 연필, 두 번째는 볼펜. 볼펜도 파란색, 빨간색 순서를 좀 정해두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형광펜. 형광펜도 또 형광색이 있고요, 그렇죠? 주황색이 있고 더 진한 색이 있죠.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 바꾸십시오. 근데 지금 보세요. 연필, 볼펜, 형광펜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본다는 건 책을 몇 번 본다는 얘기일까요? 최소 3번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 색깔이 바뀌면 여기까지 하면 5번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인펜 같은 걸 완전히 진하게. 그렇게 해서 펜 색깔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단색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다른 색깔로 바꾸시고.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들 지역사회 간호학 책은 예전에 많이 봤지만 요즘 뭘 많이 보냐면 성경책을 많이 보거든요. 성경책을 보면 올 컬러예요. 완전 총천연색.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보다 보면 이제 막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막 감동되고 은혜가 되면 색깔을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왜 칠했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보다 감동이 되셔가지고 막 칠하시면
나중에 책이요, 정리가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책을 물론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봤던 대로, 표시했던 대로 그냥 두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 책을 사면 목차 순으로 보면서 이제 펜을 사용하는 것도 예, 좀 순서대로 써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잡는 거예요. 이게 잡히잖아요? 예, 선생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1월 달에 지금 공부하면서 한 1, 2주 안에 조금 잡힌다. 잡힌다는 건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책을 볼 땐 처음에 샤프를 들고 연필로 보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보고 뭐 형광펜 칠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 오더가 잡혀 있죠. 공부가 재밌어지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게 임용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공부해야 되나? 더 이제 좀 다른 고차원적인 시험들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재밌다는 것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공부가 재밌는 거랑 사실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면 공부가 재밌을 틈이 별로 없죠. 그런데 임용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시면요. 그러면 시험이 재밌어집니다. 시험 공부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학원 들어오던데 학원 영상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뭐 사람을 강하게 독하게 만든다. 시험을 공부하면 다 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 이거 좀 반대합니다. 꼭 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즐겁게 하면 되죠. 기쁘게 하면 되죠. 공부가 즐겁고 기뻐야지 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막 고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하시는 방법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순서라든가 방향들을 좀 익혀가시면 좋겠고, 자, 제가 펜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익숙한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넘어갈 때 그런 겁니다. 모르는 것.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자, 이런 것에 처음에 이제 연필로,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볼펜으로, 또 형광펜으로. 근데 이제 보통은요, 제가 형광펜을 먼저 칠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가급적이면 2번 정도 읽어간 다음에 형광펜을 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선생님들께 형광펜을 칠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금덩어리. 형광색은요, 노란색이죠? 골드바 아세요, 골드바? 금덩어리. 제가 예전에 어떤 영어 강의를 들었는데 그 영어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광펜 들고 금덩어리를 칠하라. 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암기해야 되거나,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은 표시를 강의 중에 같이 하시되, 그 이외에 혼자 공부하고 혼자 책을 읽어갈 때는 가급적 이 순서대로 따라가되, 이 책을 읽어가는 순서도 이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좀 체계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틀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책을 읽어가면요. 그러면 목차를 보고 나서 익숙한 것을 보고 나서 모르는 것을 본다. 벌써 이 순서가요.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 책을 2번, 3번 스스로 펼쳐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역사회 간호학이 내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참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좀 말씀을 해드리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책을 읽을 이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가시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강의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 그것도 집에서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이게 피드백이 돼가면서 그게 1월부터 5월, 4월까지 일단 쭉 가고 나면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월부터 4월까지를 1회독 책을 한 번은 보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근데 한 번 보는 것 안에 실제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2번, 3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번 50페이지까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목차를 보죠. 그 다음 목차도 큰 목차, 작은 목차로 나눠서 보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모르는 것을 또는 아는 것을 체크하면서 보면 1회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몇 차례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 6월 달에 뭐 하는 거냐면 2회독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면. 그 다음 7, 8월에 문제를 풀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도 똑같이 뭐 하냐면 책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3회독입니다. 적어도 3번은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9월, 10월 달에 가서 4회독. 마지막 11월에 가서 5회독. 자, 그래서 최소 같이 공부하시면서 책을
책을 본다는 얘기는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본문의 영역을 5번 정도 보시게끔 제가 계속해서 리드를 할 겁니다. 끌어갈 거예요. 저도 좀 읽으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속도에 따라가서 만약에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내가 왜 전공을 이걸 안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간다면 5회독이 아니라 이걸 2배 빠르게 해서 10회독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 과목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후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사회, 정신간호,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가 있죠. 제가 제일 지금 자신 있고 즐거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사실은 지역 정신인데, 그런데 대학 성적표에 지역사회 간호학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거 극비인데. D제로예요, D제로. 학점이 아니죠, 학점이. 시험을 봤는데 거의 백지를 냈어요. 제가 이제 워낙 방황을 하던 때라. 창피하지만.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 간호학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제가 나중에 지역을, 석박사 과정에서 지역을 계속 하니까, 야,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교수님, 그렇죠. 사람이 바뀌죠. 어떻게 그전하고 똑같겠어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 공부 안 하던 때를 생각하셔서.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단 읽어가고 반복한다라는 것에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요, 지금은 그래 한번 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이제 처거덕 걸리고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같이 해가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 수강생이 몇 명이 되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뭘 하는 중이냐면 제가 앞에서 이 책을 읽어가고 강동을 해가는 것을 리드해드리고 그다음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짚어드림으로 선생님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에 그것에 도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하죠. 제가 이렇게 자 이걸 드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하는 건 잘 못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퍼서 줘라. 마지막 시험에 이제 여기 보면 모의고사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탁탁탁탁 나와서 이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시험장에 가니까 똑같은 게 나오더라. 물론 똑같은 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마음이 내가 이걸 계속 순서대로 좀 연속적으로 풀어가야겠구나. 강사가 도움을 주겠구나. 이제 거기서 선생님들이 믿음이 생기셔야 되죠. 저 사람 따라가면 도움이 되겠다. 내가 과연 공부하고 책을 읽어가는데 확실히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런 과정은 사실 이제까지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비슷한 시스템을 돌려봤지만 항상 보면 어디서들 많이 실패하시냐면 이 부분에서 실패해요.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그 다음은 수수수수 가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푸시고, 그 다음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딱 맞대야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여기서 여기까지 책을 한번 1회독을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딱 풀었다.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길 바라지만, 못 푸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가는 거예요. 반복을.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갈 것인지,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갈 건지, 자,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 매주 목금 강의를 우리가 오전에 강의를 하면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리딩 어사인을 드리고 책을 읽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간략하게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뭐 퀴즈 괜찮아. 근데 이거 매일 하다 보면요. 또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퀴즈를 제가 뭐 이렇게 자 선생님 몇 점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 개별 채점을 하는 거고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리테스트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는 아주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략하게 강의장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매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한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역사회간호학 이론을 공부했다. 이론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 적어보고 그 다음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체크하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순서가 똑같죠.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책을 읽고 확인해보고 책을 읽고 확인해보고 그 작업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1년 동안 가게 되면 결국 시험장에서 그게 폭발적으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내용들로 풀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매년 강의를 하면 이걸 막 말씀을 드리는데 첫날 이렇게 오시는 이제 벌써 딱 준비가 돼서 난 이제 공부할 거야 이런 분들은 이걸 처음에 듣고 이제 계속 가지만 중간중간에 또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때마다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긴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부해온 방향도 그래요. 저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딱 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공부를 하기가 싫어서 아까 여기 말씀 지웠죠? 예. 하여튼 좀 안 좋은 학점을 보면서 왜 그랬냐면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선생님들 대부분 다 우리 전공 서적이 두껍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보니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잘했는데 난 다 A 받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어떻게 학점을 D를 받았냐 이런 그런 눈초리시죠? 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두꺼운 책이든 아무리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든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다시 보잖아요. 반드시 쉬워지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쵸?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도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게 보면요. 난이도가 낮아져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 번 보고 모르면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하기 싫어. 두 번 보고 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보고 진짜 제가 정말 무식하게 10번 이상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전혀 몰랐는데 완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임용 공부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겉핥기로 대충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서 안 게 머릿속에 박혀서 시험장에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표시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임용에서 시험 치는 과목이 얼마 동안 공부하는 거죠? 예, 적게는 3년, 뭐 길게는 4년.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전공 시간을 생각하면 거의 한 2년 정도 되죠. 전공만 친다면.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뭐 이렇게 해서 전공만 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학기로 치면 8학기 동안 한 거를 4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로만 한다면. 그걸 또 1년 만에 정리를 하는 거고. 이게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대학에서 공부하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것보다 배전의 노력을 배가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요. 언제 공부를 주로 합니까? 시험 칠 때, 시험 기간. 저는 시험 때도 안 해가지고 아까 학점이 그 모양이에요. 시험 칠 때만 공부해도 사실 성적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뒤로 시간에 좀 공부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데요. 임용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용은 4월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걸 4월까지도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정말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음 주에 지역사회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지역사회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뭐 정신간호,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게 그래서 중간, 기말이 만약에 1년 동안 계속되면 사람이 뭐가 많이 분비되죠? 예, 스테로이드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돼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또 이제 사람이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저랑 강의를 같이 이제 진행하고 들으러 오실 때마다 매주 그런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본다는 각오로 책을 읽어가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합격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매일매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뭐 중요치 않고 한 주마다 시험이에요. 한 주마다. 근데 한 주마다 시험이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양을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양을 정해드리고 그 리딩 어사인만큼의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테스트를 하고 공부하시고 테스트하고 다만 1월부터 4월까지 그 테스트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해보고 뭐 OX 퀴즈 정도 뭐 간단하게 써보는 수준이었다가 그게 5월, 6월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기출 문제라는 건 7, 8월 가면 모의고사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 수준이 좀 확대되면서 나중에 11월 달에 가면 이 마지막 12월 달에 가면 12월 첫째 주에 가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시험 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바로 직전 한 주간 동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범위가 전범위. 그렇게 되는 거죠. 딱 그 생각을 하시고 아예 그냥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그리세요. 앞으로 50주 정도 간다. 그렇죠? 50주 정도 가는데 지금 근데 우리 시작이 벌써 1월 둘째 주가 됐죠. 지난주에 제가 원래 개강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개강이 한 주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50주에서 49주죠. 49주를 가는데 매주 그렇게 좀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학원 오시기 전날이라도 책을 좀 보시는. 왜? 내일 시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시기만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꾸준히 해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고 이거 해서 될까?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난 수석할 거야. 난 100점 맞을 거야. A 플러스 맞을 거야. 이런 관점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A를 맞겠다고 공부하면 못 맞아도 B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처럼 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럼 D가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좀 그렇게 해가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시작하겠습니다.